기존의 우울증이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우울하다 그러면 저는 사실 네, 안녕하세요. 강남농부 이영호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탈모약과 우울증.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탈모약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 작년 11월인가요? 올해 초인가 같은 어떤 논문을 증거로 해서 탈모약을 먹었더니 자살 충동이 60% 증가하고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신과 질환의 증가가 4배 이상. 이거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탈모를 오랫동안 치료를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죠. 데이터 상에서 나온 그 수치나 이런 부분들 들여다보게 되면 이 기사나 논문만 읽으면은 우리가 얘기한 피나스트라이드를 복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를 관심 갖기 시작한 거니까 성기능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무드 디소더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 아니면 정신과 질환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과연 이 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라는 내용이 처음 대두됐던 게 2012년도에 포스트 피나스트라이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어떤 이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조사를 하는 어떤 기관이 하나 생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탈모약을 먹으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충동에 대한 부분이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2012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보고 그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기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로페땡땡이나 피나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60%가 증가하고 정신과 질환이 4배 이상. 논문을 내신 분이 미국 하버드 의대 전문의 선생님 은구엔이 이제 베트남 선생님 같으신데 은구엔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 논문 자체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비기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비기베이스는 뭐냐면 부작용 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부작용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실험군, 대조군 나눠서 그 한 가지의 어떤 증상을 추적해가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논문이 아니고 일단은 탈모약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자살 충동이라든지 우울증에 관련된 내용만 추리고 그걸 또 뭐랑 비교했냐, 미녹시딜을 바르는 분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미녹시딜하고 피나스트라이드 1mg 먹는 거하고는 총과 칼의 비유를 하고 제가 95%대 2, 3%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사실 이 논문 자체가 분석의 한계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탈모약을 먹고 무기력하고 뭔가 좀 우울감이 느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진짜 드물거든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약물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요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을 못 드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생기거든요.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간간히 계시지만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거나 실질적으로 자살을, 그래서 그 논문이 기사화되면서 그걸 보시는 탈모 치료 받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진짜 내가 모르던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시죠. 대학병원에 계시는 어떤 교수님께서 그 은구엔이라고 하는 그분한테 교수 대 교수끼리 이제 논문에 대한 레터라고 하거든요. 레터를 보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한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3가지 사항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피부과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그 우울증에 대한 부분, 자살에 대한 부분이 탈모 자체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에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탈모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데이터 분석에서 빠져 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논문 자체,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또 분석하는 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분석의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은구현이라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45세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쓰는 그 피나스트라이드 5mg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그분들한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mg 쓰는 사람한테는 4배 증가하고 5mg 쓰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피나스트라이드보다 훨씬 더 용량이나 어떤 그 약효면에서 좀 강력하다고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누락이 되어 있다는 부분. 사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정도에서 그 두타스테라이드 0.5mg이 승인이 되고 탈모 치료에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나스트라이드 1mg에 대한 부분만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 논문의 한계이고 반박이기 때문에 은구현이라는 그 교수님도 이거는 이성적인 반론이다. 더 디테일한 조사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젠틀한 대화들이 오갔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 팩트만 말씀드린 걸 떠나서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피부과 교수님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한데요.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셔서 이 약을 처방 받으시는 거거든요. 탈모인데 스트레스 없으신 분들은 절대 병원 안 오시죠. 나중에 방치해서 많이 빠지고 오시더라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경중을 떠나서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이 이 약을 받으러 병원에 오시는 거죠. 받으러 오셔서 이 약을 드시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모가 있어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울감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기존의 우울증이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 약을 먹었을 때 우울하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많이 힘드시면 그 약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무드에 대한 어떤 상태가 좋아지시면 다시 약을 복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어지는 우울감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은 맞다. 근데 탈모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와서 병원에 와서 이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약 자체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저는 조금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좀 의문이고, 피나스트라이드 드시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작용, 제가 매번 얘기하는 성기능이라든지 이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서 이게 또 다시 우울감을 더 증폭시킨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얘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건지, 얘가 이렇게 우회를 해서 이 기존에 있는 탈모로 인한 또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부작용으로 인한 감정 상태를 끌어올리는 간접적인 영향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약을 먹는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탈모약을 먹으면서 이 탈모약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서 심각하게는 자살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커져간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머리에 대한 부분의 어떤 개선이 되면서 이 스트레스는 줄어들겠지만 만약에 이 부작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상황을 듣고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분의 지금 상태가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탈모약의 부작용들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그 주변의 상황들이 정리될 때라든지 아니면 부작용의 경중을 따라서 약을 끊거나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유할 정도로 이 약물을 중단하는 부분에 저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의와 또 약을 드시는 분이 충분한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피나스트라이드 1mg이라고 하는 약은 25년이나 된 지구상에 알려진 탈모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유일하게
가장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약이거든요. 근데 기사만 딱 보면은 뭐 자살이니 뭐 우울증이니 뭐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걸 처방을 못하거나 머리 빠지는 걸 방치한다. 그러면 뭐 어떤 치료든 이 약물이 선행되지 않으면 탈모 치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1000만 넘었죠. 탈모인이 1000만이 넘는 이 시대에 사는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가 해결합니까? 물론 100%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과 상의 후에 부작용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른 대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약물을 중단하는 휴약기를 갖는 것을 권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나스트라를 1mg으로 저는 최대한 오래 끌고 가야 된다. 왜냐? 가장 안전한 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Weekend. What?